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K리그 각 구단들의 2026년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두 번째 영상은 바로 FC 서울의 시즌 프리뷰입니다. 김기동 감독 3년 차를 맞이한 FC 서울, 이제는 성적을 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은 2월 17일 화요일 FC 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조별리그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FC 서울의 어떤 경기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전력을 갖추고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언급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FC 서울의 시즌 결과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이끌었고 린가드 선수가 주장을 맡아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시즌 결과는 K리그 1 6위 12승 13무 13패를 거뒀고, 코리아컵에서는 16강,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별리그에서는 2승 4무 2패를 거뒀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까지는 서울의 16강이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호르와 울산, 강원 중에 한 팀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서울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16강 진출 확률 자체가 낮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K리그 최상위권의 이선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측면 수비 뎁스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약점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메우지 못했던 기성용 선수와 김주성 선수의 자리가 있겠고, 계속해서 실수가 나왔던 골키퍼 자리들이 있었는데, 과연 2026 시즌을 앞두고 서울이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 현황인데요. 2025년 베스트 11 플러스 6명부터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1은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루카스, 이승모, 황도윤, 정승원, 린가드, 조용욱 선수가 함께 베스트 11을 구성했고요. 6명에는 문선민, 박수일, 둑스, 안데르손, 박성훈, 류재문 선수가 또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웃을 보면 최철원 선수와 정태욱 선수, 류재문 선수, 린가드, 둑스, 루카스 선수가 각각 팀을 떠나게 됐는데, 야잔 선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재계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인을 보면 구성윤 선수가 새롭게 골키퍼로 또 들어오게 됐고요. 센터백 로스 선수 영입됐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손정범과 바베츠, 그리고 공격진은 후이즈와 송민규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적 시장 현황 얘기하면서 신인을 주요 인에 넣은 적이 없었는데, 손정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그룹 스테이지 7차전이었죠. 이 고베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눈조장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더 주요인에 넣어봤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적 시장을 거쳤던 2026년 FC 서울의 전력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올해 예상 베스트 1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임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로스, 박성훈, 최준, 그 위에는 송민규, 바베츠, 이승모, 정승원, 투톱에는 클리말라 선수와 조용욱 선수를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베스트 11이 구성될 경우 635만 유로, 하나 약 109억이라는 높은 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적 시장 총평을 해보자면 선수단의 정리는 꽤나 깔끔했고 영입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까지 서울의 문제라고 한다면 스쿼드의 수가 너무나 비대하다. 이 서울 유스 출신의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선수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임대를 좀 다양하게 보내는 등 다양하게 또 선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단의 어떤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치 키워드를 보자면 리그 최강 이선 공격수 조합의 공격력, 그리고 이전과 달리 안정된 구성윤의 방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 공격수 조합은 송민규, 정승원, 안데르손, 때에 따라 조영욱이나 이런 선수들도 이선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문선민 선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 조합의 공격력은 K리그 내에서는 타 팀의 추종을 적당히 불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성윤 선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보고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데, 실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의 실점이었고, 충분히 막아야 될 것들은 다 막았다는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르게 구성윤 선수가 조금 안정적으로 골문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전력 꽤나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력을 갖추고 2026년을 맞이하고 있는 FC 서울, 김기동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주목할 요소 중 키플레이어는 바베츠 선수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6번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뛰게 되는 바베츠는 중원에서 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기간 동안에는 바베츠 선수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약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바베츠 선수가 중원에서 제 기능을 한다면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베츠 선수는 뭐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흔들림만 조금 줄어든다면 분명 서울과 잘 맞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긍정적인 예상을 좀 하고 싶고 클리말라 선수를 주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여주는 듯 했지만 아쉽게 부상을 입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PK였지만 어쨌든 득점을 하고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말라 선수가 올해 이 서울의 공격진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보여줄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역시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인 구간은 개인적으로 시즌 초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1무 1패로 올해 시작이 아주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서 리그에서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의 전력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서울의 최종 순위를 3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했던 전력에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고 가장 중요한 건 팀 전력의 안정화일 텐데 그것을 김기동 감독이 뭐 아직까지 리그 개막까지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안정화를 조금 만들어내고 시즌 초반에는 살짝 헤매긴 하더라도 변화를 보여주면서 시즌 중후반을 이어나간다면 분명 또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서울에서 분명히 잘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의 전력은 사실 3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좋은 전력이라서 이런 부분들 또한 서울의 최종 순위 예측을 조금 더 높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또 4위까지 아시아 대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 더 낮아도 아시아 대회까지는 한번 또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저는 또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FC서울의 2026년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C서울의 전력은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FC서울의 감독 또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팀의 전력은 안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좋은 전력이 계속해서 구성이 되고 있고 쓰는 돈에 대해서는 뭐 대전이나 울산, 뭐 전북보다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계속해서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김기동 감독은 다시 한번 유념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 지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김기동 감독이 시즌 개막할 때까지는 충분히 수정을 해서 나와야 한다. 특히나 서울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었던 아쉬운 점들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도 조금씩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밸런스를 추구하면서도 밸런스가 깨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시즌이 개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또 대응을 하려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FC서울의 2026년 프리뷰는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질 프리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